근데 이거는 사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모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CBDC 이제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참여하고 목적이 뭐냐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네.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네네. 그래서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든지 네. 뭐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든지 알고리즘 방식이든지 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센터. 네네. 네. 센터에서 발행하는 물론 거래 상대방 또는 시스템, 알고리즘 이런 것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있거든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데 USDC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과 좀 담보를 매주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현금을 25% 정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단기 국채 뭐 아니면 기타 현금성 자산이 네. 75% 있다라고 매주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T보다 오히려 낫네요. 사실 그렇죠. USDT가 이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브랜드라던가 좀 이렇게 역사가 길어서 그렇죠. 좀 더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사실 USD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다음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뒤에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따봉!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네. 요즘 좀 핫 이슈이긴 해요. 사실 맞아요. 한 작년 여름쯤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쭉 있었는데 올해 작년 말인가요? 그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파월이랑 또 다른 사람인가요? 그럼요. 네. 아. 파월은 연준 의장이고요. 의장. 네. 제넷 옐런은 파월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었어요. 네. 뭐 선후임 관계네요. 그렇죠. 네. 네. 제넷 옐런은 그 연준 의장 역할을 하시다가 제롬 파월에게 그 역할을 넘기셨고 넘기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재무부 장관이 되셨어요. 오. 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네네네. 네, 한국은행 총재 하시다가 기획재정부 누가 장관이 높은 거예요? 네?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이런 한국은행 총재랑 네,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런 느낌이구나. 네네. 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네네. 미국도 페드는 연준은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재무 정책을 관장하는 미국 경제계의 투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연준 의장이자 재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이자 현재의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작년부터.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다. 네, 가치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 없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좀 간섭을 하겠다.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 이거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특히 경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정책과 통화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거든요. 네네네. 근데 통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은행이에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죠. 우리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바뀌고, 그 통화 경로라고 하거든요. 통화량이 네네. 바뀌고, 그다음에 지급 중 비율, 은행이 필수적으로 얼마나의 현금을 쌓아두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을 나갈 수 있는 비율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행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작년 여름이면 네.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뭔가를?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아직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뭐 그 미국 각 부서에서 스터디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문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좀 이런 뭐 아직 규제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법안들은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슈가 된 이유가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자,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통화 정책 경로가 불확실해진다는 점. 첫 번째. 왜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달러를 은행이 받고 코인을 주면 코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은 그냥 은행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통화 정책이 의도대로 작용하지 않는 가능성 그게 높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긴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하 경제가 또 커질 수도 있어요. 지하 경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양면적인 그렇죠. 것인데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쨌든 한번 스터디 해보자 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다 민간이 발행하고 있는 코인이란 말이죠. 이 민간 영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불확실하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테더가 발행을 했는데 그만큼의 그 반대급부로 자산이 있느냐, 한꺼번에 사람들이 상환 요청을 했을 때 다 상환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있어서 한번 봐보자. 근데 어떻게 보면 하자.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네. 안 없애고 네네. 규제를 하고 네. 건들고 법을 네. 만들고 네.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좀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네. 이게 지금은 저희 나라는 아니라고 치면 네. 지금 네. 전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가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한 1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직 그 규제라던가 또는 육성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CBDC에 대한 관심도 사실 굉장히 커졌어요. CBDC가 뭐죠?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라고 중앙은행 네. 뭐 아무튼 네. 디지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CBDC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네네네. 아직은 좀 미미해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렇지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나라가 둘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이에요. 뭐 뻔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중국과 미국은 가장 활발히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CBDC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작년에 전경련에서 네.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기회와 위협이 명확하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중국은 특히나 CBDC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이란 나라가 GDP가 글로벌리 미국 다음으로 2등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큰 경제에 화폐가 대외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달러만 쓰죠. 네, 달러만 쓰죠. 네. 달러 쓰고 유로 쓰고 엔화는 써도 위안화는 안 써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없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안화로는 조금 안 되니까 CBDC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차라리 이쪽으로 독점을 하자. 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일반 지폐로 위안화를 쓴다고 하면 이 그 운송이나 결제가 힘들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네.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고 네. 다른 해외에도 다 위안화가 있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디지털로 하면은 쉬우니까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것이 네네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음. 좀 위안화의 그 국제적인 사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eCNY라고 해서 디지털 이민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더 큰 이유는 네. 제가 봤을 때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뭐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이것보다는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결제 시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양대 거대 회사 텐센트와 알리바바죠. 네. 이 거대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시진핑이 뭐 네. 알리 좀 싫어한다 해서 뭐 네. 마구 쐬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막. 네. 마윈 은퇴하셨죠? 네, 네.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아. 왜냐면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제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곳인데 두 민간 업체가 중국 정부보다 더 많은 또는 중국 국영 은행들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결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국가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해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래서 중국 내에서 결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ECNY 디지털 인민폐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스터디를 쭉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냐 아니냐는 좀 차치하고 디지털 인민폐를 만들기 위해서 2013년부터 스터디를 했었고 2020년부터는 실제로 발행을 해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 202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작년부터는 또 그 활동 사용 가능 범위 지역을 더 많이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점진적으로 중국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보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예. 그리고 미국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민간 영역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테더가 미국 회사는 아니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USDC도 거기는 이제 미국 회사니까 좀 이렇게 민간에 좀 맡겨놓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달러 패권의 위상 유지를 위해 또는 확장을 위해서 CBDC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 굉장히 뭐 파워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달러가 기초 통화이기 때문에 그 얻는 이득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쓰는 거니까 사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써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CBDC를 써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가 더 좋다라는 식으로 뭐 활발하게 스터디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연준 위원은 CBDC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모 연준 위원은 아니다. 민간에 맡겨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모 연준 위원은 이도 저도 아니다. 그냥 있던 화폐 그대로 써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금 그 뭐 제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CBDC를 발행하게 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장려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직 뭐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컸다고 하면 이걸 갑자기 제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좀 더 장려를 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뭐 외국은 그렇게 바로 장려하면 우리나라야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장려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만약에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쭉 잘 돼요, 앞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쓰더라도 뭔가 영향은 받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크게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환관리법이나 뭐 이런 법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좀 이렇게 도태되겠죠. 그래서 국제 흐름에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 1월에 그래서 이제 CBDC에서 연준에서 그 CBDC 관련된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네. CBDC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일반 대중이 신용 또는 유동성 위험 없이 디지털 결제 등에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 연준의 부채, 현재 달러도 연준의 부채거든요. 예, 똑같이 CBDC는 달러와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네네네. CBDC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유망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뭐 규제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안 쓰니까? 규제도 규제인데 맞아요. 안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사용처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결제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은행 간 송금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는 크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CBDC의 경우에는 약간 반반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CBDC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모의 실험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은행들 모아서 네. 실전 테스트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아, 은행에서? 네. 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각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의 이제 참가 의사 여부를 물어보고 지금 뭐 한 10여 개 은행이 참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CBDC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아, 부정적이세요? 네네. 오.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왜 블록체인이고 왜 CBD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목표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결제에 쓴다 또는 어떤 사용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처가 없네요, 지금. 네. 뭐 국제 결제 차라리 문화상품권이 낫네요. 네, 그렇죠. 어. 문화상품권은 이제 지류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제가 모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CBDC 이제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참여하고 이게 목적이 뭐며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국제 트렌드이다 보니까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목표가 약간 우리도 한번 얘기라도 그쵸? 해보자.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지금 없는 상황이고 CBDC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스터디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한국은행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뭐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글쎄요. 최소 3, 4년일 것 같아요. 아, 그럼 당장은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들리긴 하겠네요. 뭐 네네. 뉴스나 네네. 어떤 뭐 외국 기사들도 많이 접하니까 요즘은. 네네. 지금도 뭐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그 CBDC는 허가용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아무나 들어와서 노드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에게만 허가되어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결제망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블록체인이려면 개방형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지 소용이 있는 것이지 어차피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할 거면 그냥 중앙화되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은행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각자 이제 지갑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하고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 미흡하지만 이제 천천히 시작하는 단계네요. 네네네. 그럼 이참에 우리 결혼님 결혼할 때 축의금을 네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받는 걸 시작으로 하면 어떨까요? 스타트를. 뭐라도 주시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배운 것 같은데. 네네네. 끝났나요? 네. 오늘 너무 힘드네요, 진짜. 전 다음날 한 번 이제 자고 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희 알고팍스에서는 네. 그때그때 이슈되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다양하게 반응해서 네. 이렇게 주제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알고팍스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결혼식 때 뭐 답례품으로 코인을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낭설입니다. 낭설이에요? 네, 잘못된. 잘못된 네. 낭설이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